확정하겠습니다. 우리 정적분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었지 그 뒤에. 그 뒤에 뭐 있었지? 뭐였게? B단계까지 아니 B단계 이거까지 고난도까지지. 자 봅시다. 어디?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봐갖고 네. 그 몇 문제를 못했어요. 하다가 세 문제 정도. 그러시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주에 채권도 할 건데 채워져 있어야 돼. 채워져 있기만 하면 되지.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끝날 거야 이제. 걷어갈 거야. 월요일이요. 뭐야? put your hands up 그 what's mean? 숙제를 다 못했어. 자, 또 나한테 양심 고백할 거 있는 사람 뭐야 또? 한 장. 또 이게 이봐. 착실하게 하는 친구들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텐데 이제 슬슬. 자 가볼까요? 일단 가보자. 일단 뭐 혼나는 건 이따 혼나고 혼난다고 말을 들어먹기는 하겠지. 왜냐하면은 75페이지부터죠? 맞아요. 75페이지 질문 받아요. 75페이지 이거 좀 이상하다. 없어요? 그럼 읽게요. 76 9번 Let's go 9번. 자, 임의의 3차원에서 fx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고요. 요거는 3f 알파 더하기 3f 베타를 만족시킬 때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어때요? 위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지. 그치? 그럼 얘를 적분을 해버리면 어느 부분만 살아남게 돼? 2차 항하고 상수항만 살아남고 3차 항하고 1차 항은 사라져버리지. 그치? 자,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fx가 임의의 3차 함수라고 했어. 임의의 3차 함수니까 얘는 세제곱항도 있을 거고 제곱항도 있을 거고 1차항도 있을 거고 상수항도 있겠지? 그 중에 이걸 적분해버리면 누구만 없어진다고? 여기 ax 더하기 bx cx 더하기 d라고 했을 때 얘를 적분한 결과물은 0부터 3까지 bx 제곱 더하기 d의 2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뭐라고? A랑 C가 살아남는다고? 아, 잠깐 헷갈린 거지? 아, 그치. 죽일까? 그럼 이걸 한번 적분을 해보자고. 2배에 3분의 1 dx의 세제곱 dx 0부터 3까지지. 그러면 여기다가 해보자. 이 2배에다가 3 집어넣으면 9b 더하기 3d 하고 0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어서 더한 거의 3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이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럼 봐봐. 얘는요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집어넣어서 3배를 하라 그랬으니까 3하고 A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B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C 알파 더하기 베타 D가 2개 이렇게 남겠지.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럼 얘가 얘하고 같은 결과물을 가져가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맞춰볼게. 임의의
3차 함수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얘는 임의의 3차 함수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A, B, C, D가 어떤 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다시 3차 함수니까 x에 대한 3차 함수니까 x가 변수잖아. x에는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임의의 3차 함수니까 어떤 3차 함수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x에 대한 3차식이기만 하면 앞에 개수는 어떤 숫자가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맞죠? 앞에 개수는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랑 같은 식이 되게 만들려면 얘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치? 얘는 얼마여야 돼? b의 개수. 얘가 18이어야 되고 여기 3 붙어 있으니까 6이어야 되지. c의 개수는 0이어야 돼요. d의 개수는 얘가 6이니까 3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지. 미쳤나. d의 개수는 이미 6이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야.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하면 0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6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둘을 조합해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도 0이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니까. 이걸 가지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야. 변형공식 문제였던 거지. 말뜻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임의의 3차 함수 fx에 대하여이니까 임의의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모든 항의 개수는 얼마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됐어요? 모든 항의 개수는 얼마이든 상관이 없는 거지. 넘어가도 될까요? 이해는 했을까요? 네. 또 이 페이지 괜찮군요. 네. 77페이지요. 18번 서술형 문제네요. 자,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n승 분의 1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3xt의 제곱 마이너스 8 dt는 a라고 하네요. 이때 n분의 a는 얼마입니까? 와우. 자, 일단 문자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지만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안쪽에 있는 거부터 한번 볼게. 자, 요거 정적분이죠. 적분 변수가 뭐야? 적분 변수는 t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적분해라? t에 대해서 적분해라지. 그치? 그럼 얘는 변수가 t 함수잖아. 내가 얘를 ft라고 써볼게. t에 대한 함수니까 ft라고 써볼게. 그럼 ft는 몇 차 함수야? 미쳤나봐. ft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왜 그래 진짜. ft는 2차 함수야. 그럼 그 f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예요? 2부터 x까지 적분할 거지. 그럼 이놈을 이거의 적분 얘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두면 이거의 결과물은 라지 fx 빼기 라지 f2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변수가 뭘로 바뀐 거야? x로 바뀐 거야. 그럼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됐나요? 몇 차 함수가 됐나요? 3차 함수가 된 거예요. 맞아요? 잘 생각해. x에 대한 3차 함수가 된 게 맞아? 원래 t에 대한 2차 함수였지? 그럼 라지
4GFT는 t에 대한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그런데 3차 항 앞에 얘 2차 항 앞에 뭐가 붙어 있어? x가 붙어 있지. 그럼 여기다가 t 자리에 x를 붙이는 순간 차수가 하나가 더 올라가 버리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3차 함수가 아니고 몇 차 함수? 4차 함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x에 대한 4차 함수다. 얘도 지금 저뭔 개소리야 하는 표정인데 지금. 중간 과정 한번 중간 과정 봅시다. 중간 과정. 자, 얘 변수는 누구라고? t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는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3xt의 제곱 마이너스 24라는 함수를 t에 대해 적분하는 거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xt의 세제곱 마이너스 24t죠. 여기다가 뭐부터 뭐까지? 2부터 x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x를 딱 집어 넣는 순간 뭐가 돼? x의 4제곱 마이너스 뭐냐 24x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8x 마이너스 8x 플러스 48 이렇게 되나요? 이라는 4차 함수가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 4차 함수야. 어차피 해야 될 계산이니까 해버린 거요. 자 그럼 써볼게.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에 x-2의 n승이고요. 분자가 지금 우리가 계산한 x 4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8x 플러스 48이고 이거의 값을 뭐라고 했대? a라고 하는데 a는 0이 아닌 실수라 그랬지. 그럼 이제 이건 1단원 문제가 된 거야. 극한 문제가 된 거죠.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해야 돼.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x가 2로 가고 있잖아. 그치?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네? 0분의 0꼴이야. 근데 분모가 x-2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러려면 위에 있는 이 친구를 뭐 해보면 돼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는 거지. 자, 4차식 인수분해 들어간다. 1 마이너스 24 아니 뭔 소리해 0 잠깐만 내가 이걸 왜 그대로 넣었지? 그리고 이거 8x가 아니잖아. 멍청 12x 여기 36x가 되겠죠. 36x 그러면 12x 간다. 1, 0, 0 마이너스 36 48 빰빰 당연히 2로 쪼개지겠지? 몇이니?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8 빵 한 번 더 2로 쪼개봤더니 그렇죠? 여기 인수분해 되나? 돼? 왜? 그 표정 뭐야 지금? 마이너스 12x가 어디? 이거요? 나 뭐 했어 근데? 멍청한 진짜. 나 여기 왜 바꿨어? 아 그렇지. 빨리 얘기해야지. 이거 36이 아니고 뭐야 그럼? 32잖아. 빨리 얘기해야지. 근데 이건 왜 됐지? 아 이거 바보. 28인데 24라고 해. 어쨌든 답은 나도 아직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됐나. 머리가 자꾸 쉬재. 아무튼 다시 시작하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에 x-2라는 인수가 몇 개? 2개 있고요.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인 거야. 그죠? 분모는 x-2의 제곱.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되고 싶어요. 제곱이 아니고 n승 0분의 0꼴이 되고 싶어요. 자, 만약에 n이 2보다 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n이 2보다 크면 0분의 상수꼴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치? n이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n이 2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닌 실수다 라고 했으니까 n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겠네? 2일 수밖에 없고요. n에다가 2를 딱 집어넣고 약분한 다음 x를 2로 보내버리면 그때 a의 값이 튀어나오겠네요. 4 더하기 8 더하기 12 24. 그래서 n분의 2 a의 값은 12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뒤에가 조금 계산이 거지 같았지만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x에 대한 4차함수가 된다는 거. 다음 수능형 문제. 우리 수능형 문제 말도 안 나와. 수능형 문제 다 했나요? 6개? 그렇죠? 넘어가요. 증증분의 활용 마지막 파트죠. 자, 정적분의 활용 파트는 이제 뭐밖에 없니? 넓이 구하기, 속도와 가속도, 거리 구하기 이런 거밖에 없죠. 네, 갑시다. 일단은 개념 핵심 기출 80페이지 없어요. 81페이지 없고요. 82 개념 6번을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프를 보고 위치와 거리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미분 파트에서 요거 했었지. 속도와 가속도. 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두면 t에서의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럼 반대로 속도가 주어졌을 때 이걸 vt라고 두면 속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요? 속도는 xt는 vt를 t에 대해서 뭐 해버리면 돼? 적분해버리면 되지. 그치?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하면 뒤에 뭐가 나오기 마련이야? 적분 상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의 0에서의 위치 또는 t가 얼마일 때 위치를 문제에서 알려주겠지. 자, 이게 속도와 가속도의 기본이야. 근데 만약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vt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의 값을 구해버리면 돼요? 왜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자. 정적분의 값과 넓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여기 x축이야. 여기 fx라는 함수예요. 여기가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잡고 이 부분의 값을 b라고 잡아보자. 그럼 fx하고 x축 사이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를 a, b, c라고 했을 때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를 x에 대해 적분하면 돼요. 맞나요? 아니죠. 적분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여기는 x축보다 어디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때의 높이가 음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여기다 뭘 씌워? 절대값을 씌워. 그치? 이게 바로 뭐예요? 움직인 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정적분의 값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그 자체로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지. 그래서 그냥 A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기만 하면 되죠. 요게 뭐를 의미해?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자, 내가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5만큼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 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0초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초가 걸렸다고 쳐보자. 그럼 0초부터 10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8이죠. 이거의 움직인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절대값으로 더하는 거니까 그게 움직인 거리.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 사이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3만큼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으니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지. 됐어? 됐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써볼까? 요게 VT 속도의 그래프예요. 속도의 그래프고 요만큼의 여기가 0초일 때 여기가 한 3초일 때 여기가 5초일 때라고 두고 4초일 때라고 두고 얘의 넓이가 7이라고 해볼까? 그럼 얘의 넓이가 2라고 해보자. 자,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거리는 얼마야?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그냥 넓이 그 자체를 더하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더하니까 거리는 9.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x축보다 위에 있는 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고 7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만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7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2만큼 왼쪽으로 갔으니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나? 5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나 둘 다 넓이로 표현하는 건 똑같지만 얘 같은 경우는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은 변화량을 마이너스로 체크해준다. 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둘 다 해야 될까요? 하나만 해도 되겠지? 17번 한번 풀어볼까? 17번 17번 자, 시각 t에서의 속도 vt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t는 0에서의 위치는 원점이래요. 그리고 시각 t는 6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이때 P가 시각 t는 0에서 7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그래프가 곡선이 아니라 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다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쉬워진다. 자, 여기가 4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가 8이고 6이에요. VT에 자, 점 P 지금 시각 0에서의 위치는 원점이고 6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4지. 해봐.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죠?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4에 도착했으니까 마이너스 4지.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정적분 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0부터 6까지 이거랑 이거의 정적분 값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라는 말이죠. 됐어요? 요걸로 계산하면 쉽겠지. 굳이 식을 구하지 않아도 여기가 얼마게? 2겠지. 그럼 0부터 4까지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얼마야? 0이죠.
그쵸? 그럼 여기에 정적분값은 얼마여야 되는 거야? 요거의 정적분값이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넓이는 2여야 된다는 말이네.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이만큼 길이도 얼마여야 되겠네? 얼마여야 되겠네? 2여야 되겠네? 그치? 넓이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A는 얼마야? 2야. 이걸 가지고 0부터 7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7은 정확히 여기 있겠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니까 이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각각 계산 넓이 구해서 더하면 끝난다. 계산은 셀프. 내가 계산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지. 나한테 시킬 거 아니지? 넘어가. 자, 고난도 문제 가겠습니다. 즐겁다, 고난도. 83페이지. 몇 번? 6번. 너무 재밌겠다, 이거. 그치? 두근두근하네, 정말. 젖자리가 아직 좁으니까. 야, 뭐야, 왜 갑자기 30분이 지나있지? 말이 안 되는데?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숙제는 끝까지입니다. 반박하지 마세요. 반박은 받지 않아요. 오씨. 와, 기가 막혔다. 와, 너무 잘 그렸잖아. y는 x에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n 플러스 2 x에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얘가 y는 n 플러스 1 x에 n승, 이게 x는 2x.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에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라고 하자. B 빼기 A의 값이 16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지? 두 함수의 그래프가 중간에 교차하고 있죠. 그치?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인테그랄, 여기가 0이죠? 여기는 2입니다. 그럼 0부터 2까지 뭐 빼기 뭐라고 써볼까? 문제에서 b 빼기 a의 값을 알려줬지? b 빼기 a의 값이니까 그래, n 플러스 2x의 n 플러스 1승 빼기 n 플러스 1x의 n승을 이렇게 적분을 하면 그 적분 결과가 얼마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 적분 결과가 16입니다 라는 뜻이지. 됐나요? 요게 요 부분의 넓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0부터 2까지 요 두 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중간에 한번 교차하잖아. 중간에 교차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상관없이 둘의 부호는 서로 반대일 수밖에 없지. 정적분 값이. 됐어요? b 빼기 a 값이 16이니까 얘의 값은 16입니다 하고 출발을 하면 되겠네. 그대로 적분해보면 얘는 적분하면 뭐야? x n 플러스 2승이고 얘는 x의 n 플러스 1승이죠? 요걸 0부터 2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해볼게. 뭐야? 2의 n 플러스 2승 빼기 2의 n 플러스 1승, 그러면 16이네. n은 얼마일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얘가 얘 몇 배야? 얘가 얘 2배잖아? 그럼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16이라는 말이지. 얘는 얼마? 3. 끝났죠.
그래서 지금 얘가 그림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이고 식도 거지같이 나와 있어서 어려운 문제처럼 하고 있지만 그냥 마지막에 b 빼기 a가 16입니다를 보여주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적분하는 것도 상당히 쉽기 때문에 두 그래프가 교차하고 있으면 정적분의 값은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84페이지 7번. 좋아요. 7번 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그릴 수 있지. 안 되면 되게 알아.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되게 알아. 원. 미쳤죠? 원이고요. 사촌형이 나 원 그리는 거 보고 변태 아니냐고 그랬어. 원 잘 그리면 변태래. 그딴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맞아. 그랬더니 도망가던데. 와, 기가 막히게 잘 그렸던 여기가 A고요. 이거 원점입니다. Y는 fx. 자,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입니다. 이거의 그래프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하고요. 직선 x는 a와 x축 직선 a x는 a 요거죠. 요게 직선 x는 a와 x축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의 교점을 갖고 a와 b라고 할 때 원C는 세 점 a, b, o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원C의 내부가 곡선 y는 fx에서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색칠한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색칠한 영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죠. 자, 이 부분이야 지금 색칠한 부분. 자, 얘의 넓이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가 문제겠죠. 일단 fx의 그래프의 식 fx라는 식 자체를 알려줬지? 그럼 a가 얼마인지부터 찾아봅시다. 자, a에서 뭘 가집니다? 극값을 가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저 친구의 극값부터 찾아보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극점을 가집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가지겠지. 그럼 a는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네. 그럼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컴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얼마예요? 4가 되겠죠? 자, 그럼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이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색칠한 부분을 잘 보면 이쪽 영역, 보라색 부분 있지? 이 보라색 부분에 A, B, O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뭐가 만들어지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뭐야? 이 부분은 그냥 반원이야. 반원이야. 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얘가 BO가 이 원의 지름입니다 라는 말인 거니까. 자, 그럼 원의 지름 O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OB의 제곱은 1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예요? 17이죠? 됐죠? 그래서 이 노란색 반원 부분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7파이 아니지? 4분의 17파이. (4분의 17파이) 맞나? 나 계산 잘못한 거 아니겠지? 저희 4가 아니라 4가 아니야? 2 아니에요? 2죠.
2죠? 그러면 5, 4니까 5죠. 그러면 몇이야? 4분의 5파이가 되겠지. 4분의 5파이였나? 5b의 제곱이 5면은 5b의 길이는 루트 5잖아. 얘가 루트 5니까 반지름은 2분의 루트 5, 넓이는 4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거의 절반이니까 8분의 5파이가 되겠지? 반원이니까. 정신머리 진짜 미쳤네. 자, 이제 어디만 찾으면 돼요? 보라색 영역의 남은 부분 여기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부분은 누구랑 누구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냐면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곡선과 직선 OB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직선 OB는 원점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도형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이 되겠지. 둘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끝나는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뭐에서 뭐 빼야 되죠? 네, 얘에서 얘 빼야 되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dx. 끝. 할 수 있죠? 나한테 시키면 안 돼. 혹시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3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 기억합니까? 이 분위기 뭐지? 3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해요? 나 질문을 바꿀게. 숙투 개념 학습할 때 그 공식 배운 적 있어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하죠? 삼차 함수가 있어. 직선이 있는데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지? 미안해.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고 얘가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뭐야? 6분의 절대값 A. 여기서 A가 뭐야? 이 친구의 최고차 한계수야.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었지? 요즘 처음 듣는 문제인데 배웠는데 기억에 사라진 거지? 3차 함수도 있지? 뭐야? 12분의 절대값 A 이거지? 근데 얘는 언제밖에 못 쓰는 공식이에요. 왜 전제 조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접할 때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하나가 접선일 때, 이때 이 부분의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근데 이걸 공식만 기억하는 친구들은 이걸 보자마자 공식에다 때려박고 있으면 바보예요. 이거 접선 아니야. 접선 아니니까 공식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럴까봐 내가 물어본 거 이거 까먹었을까봐. 또 접할 때밖에 쓸 수 없는 공식이다. 중근 가질 때밖에 못 쓴다. 됐죠? 계산까지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The end. 다음 가볼까요? 요 페이지에 또 있을까? 몇 해는 85페이지 17번이요 14번이요 14번부터 하고 봅시다. 내가 저번 주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랬잖아. 4kg 뺐다 그랬잖아. 명절 지나고 2kg 쪘어. 내가 분명히
내려갔을 때, 본가 내려갔을 때 친척들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그랬거든. 그거에 기분 좋아가지고 막 먹어댔더니 다시 쪘어. 식폭행이라고 하죠. 식폭행을 엄청 당했어. 근데 물론 내 의지로 먹은 게 있긴 해. 닭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또 새우장을 좋아한단 말이야. 유성모가 새우장 이렇게 꺼내오셔가지고 나 먹으라고 이렇게 잘라주셨거든. 근데 아쉽게도 밥을 다 먹은 거야. 아깝잖아. 남으면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한 그릇을 더 먹게 되더라. 먹고 또 이제 과일 먹어라. 과일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멜론 잘라줬는데 다 먹다가 어디 가버렸어? 아깝잖아. 과일은 살 안 찌니까. 이거랑 y축이 y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합시다. 옳은 것만을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리고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어요. 자, 봅시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니까 우리는 이 오른쪽만 쳐다보면 돼요. 오른쪽만 쳐다보는데 x의 n승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다항함수지. 어떻게 생긴 모양이야? 일단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겠지?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가네? 1,1을 지나가네. 자, 그러면 n이 3일 때 생각해봐. n이 3이야. 그럼 그래프의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 똑같이 증가하긴 하겠지. 어떻게 증가할까? 여기서 얘보다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죠. 이렇게 돼야죠. 자,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제곱일 때는 2분의 1의 제곱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세제곱일 때 8분의 1이잖아. 오히려 더 어때?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부 다 1,1을 지나는 건 똑같아. 근데 0과 1 사이에서는 얘보다 조금 더 볼록한. 했어? 그러니까 반대쪽에선 조금 더 어떻게 되는? 조금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요런 모양이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요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억을 한번 해석해보죠.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x의 n승은 x의 n 플러스 1승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요? 내가 방금 요게 몇 차라 그랬어? 2차. 그럼 요게 3차. 그러니까 누가 더 커? 2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기억은 맞다 틀리다? 맞다. 니은이요. 니은은 뭐라 그랬냐? SN은 S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있어. 자, SN이라는 것은 문제를 잘 봐야 돼요. fx의 그래프하고 y축하고 y는 1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아래쪽이 아니라 이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쪽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가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게 조금 더 밑으로 불룩하게 나온다고 그랬지. 마치 내 배처럼. 내 배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는 거야. 점점. 여기서 내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놓으면 더 내려오겠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넓이도 같이 커지겠지. 니은은 맞다 틀리다? 맞다. 니은도 맞다. 조금 왜 자꾸 내 배가 생기긴 하지? 디귿.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가 sn하고 같냐? 이 말이야. 자,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그래요. 자, gx가 fx의 역함수라 그랬지? 그럼 얘네들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거잖아. 0부터 1까지 해서 요 0은 얘를 내가 여기를 fx라고 바꿔버리면 뭐로 바뀔까? 0은 얘 0, 몇 컴마 0을 지나요? 이 그래프는 0,0을 지나가지? 그러면 여기도 0일 때 x값이 0이 되는 거지. 1일 때도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치? fx dx fx dx가 아니고 fy dy가 되겠지. y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무슨 의미야? 지금 내가 요 그래프를 요것만 볼게. 요걸 기준으로 본다면 요게 fx의 그래프 거잖아. 그럼 gx의 그래프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이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인 거지. 그럼 이 gx의 그래프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 이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뒤집으면 어느 부분의 넓이가 돼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s에다고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디귿도 맞는 말. 그래서 옳은 것은 길이 3개다. 17번 보겠습니다. 아 어지러워. 이 어지러운 것은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일까? 하기 싫어서일까? 수업을 하기 싫어서일까? 자, 시속 180km 로 달리는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열차에 제동을 건 후 열차는 125m를 달린 후 정지하였습니다. 뭐라고? 제동을 건 후 몇 미터를 더 달린 후 125m를 달린 후 정지하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제동거리라고 부르죠. 제동을 건 후 열차의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했을 때 제동을 건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입니까? 라고 했죠. 자, 제동을 건 후부터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속도가 감소한대.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지? 180이었지. 그러면 처음 속도는 180이었는데 여기에 속도를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t초 후의 속도를 180t예요 라고 들을 수 있겠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거야. 일정한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제동을 건 직후부터 몇 초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달린 거리가 몇 미터라는 소리야? 달린 거리가 125m라는 소리야. 이렇게 t에 대해 적분을 했을 때 얘 값이 125m가 되게 만들면 되겠지. 125m인데 여기는 단위가 뭐니? 킬로미터지. 125m면은 0.125와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네. 맞나요? 아닌데? 잠깐만. 맞네. 맞네요. 뭐가 잘못됐나요? 시속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A의 단위가 C가 되겠지. 그 C를 초로 바꿔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해볼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속도의 그래프가 처음에 180km에서 출발을 했어요. 180 속도가 이 상태에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해서 몇 초 후에 정지를 했대. 정지를 했으니까 속도가 0이 됐겠지. 근데 이때까지 달린 거리가 몇 미터라고? 125m. 이 상태인 거죠. 그렇겠죠.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했으니까.
비율로 하면 되겠다. 일정한 비율. 어? 소리.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 그치?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했으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일정한 비율만큼 감소한 거니까. 맞죠? 180에서 출발을 해서. 그럼 얘를 갖다가 얘가 125m를 간 후 정지를 했으니 125m를 간 후 정지를 했으니 이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까지 움직인 거리가 125m라는 소리잖아. 그럼 A가 얼마일, T가 얼마일 때까지야? A분의 18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0이라서 T가 A분의 180이 되는 순간 정지를 했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0초부터 A분의 180초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가 125m입니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네. 그럼 이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가 180에서 출발을 해서 A분의 180초가 되는 순간, 180C가 되는 순간까지 움직인 거리가 0.125다. 내가 할까? 해보자. 자, 이 길이 얼마예요? 180이요. 이 길이는 A분의 180이죠. 180 곱하기 A분의 180 곱하기 2분의 1을 한 개에 0.125면 되는 거야. 숫자가 너무 거지 같은데? 단위를 처음에 바꿔버릴까? 그냥 미터로? 단위를 바꾸고 하는 게 더 편하려나? 자, 1시간에 180km를 달려요. 그러면 1분에 몇 킬로미터를 달리죠? 3km를 달리는 거지? 그럼 얘가 3000m니까 1초에는 몇 미터를 달리죠? 50m를 달리네. 초속 50m로 달리네요. 그러면 이거를 식을 이렇게 쓰자. 속도는 처음 속도가 초속 50m니까 처음 속도 50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t가 a분의 50일 때고요. 인테그랄 0부터 a분의 50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움직인 거리가 125m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여기가 50, 50, 120, 50, a분의 50, 120, a분의 50. 훨씬 깔끔하네요. a분의 1500 하면 500이다. 250이다. a는 얼마죠? 10이네요. 그죠? a가 10이에요. a가 10이니까 몇 초까지 움직인 것이다? 5초까지 움직인 것이다. 답은 2번 5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를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끝까지 해오시면 쉬는 시간하고 1시간 더 있죠? 좋아요. 쉬어. 그 서술형 언제 끝내고 계실 거죠? 다 끝났나요 그러면? 한 페이지 남았나? 네, 마지막 86페이지
20번. 오, 굉장히 하기 싫게 생겼다, 그지? 어쩔 수 없지, 해야지. 20번. 와우. 자,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고요. 예쁘게 그려볼까? 네,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이고요. 3이에요. 똑같아. 네. 여기에 y는 gt, y는 t.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의 T, 시각 T에서의 속도 FT와 GT의 그래프는 각각 오른쪽 그림과 같고 두 점 P와 Q의 시각 T는 0에서의 위치는 모두 원점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F의 3-T 더하기 F의 3+T는 0이에요. 요거 한번 해석해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미적분하면서 그래프 파트에서 이거 한번 배웠을 텐데 무슨 의미예요? 어머, 3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3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렇게가 3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건 무슨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3,0에 대해서 점대칭이라는 말이지. 그렇죠. 3,0에 대해서 점대칭 G 3-T는 G 3 플러스 T입니다. 요거는 쉽죠? 요거는 뭔 뜻이야? X는 3에 대해서 X는 3이 아니죠. T는 3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뜻이지.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TDT의 절대값 FT 절대값 DT는 0부터 6까지 GT DT와 같습니다.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 자, 이게 무슨 뜻이니? FT라는 그래프에 절대값을 씌우고 0부터 6까지 적분을 했다는 건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치? FT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인데 얘는 지금 3,0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라 그랬잖아? 그럼 이건 우리는 그냥 뭐라고 써도 되냐? 2배의 0부터 3까지 FTDT입니다 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 3,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그 다음 0부터 6까지 GTDT하고 똑같대. GTDT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그럼 얘는 다시 뭐라고 써도 되겠어?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니까 2배 0부터 3까지 GTDT가 되는 거지. 그 말은 뭐야 결국? 0부터 3까지 FTDT와 0부터 3까지 GTDT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뭐합니다? 같은 넓이를 가집니다. 이 말인 거네. 됐지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해석을 해봅시다. 기억. 시각 T는 6에서 점 P가 점 Q보다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T는 6에서 6이 여기죠. 자, 보면은 지금 얘는 속도죠. 그치? FT는 점 P가 움직이는 속도야. 그치? 자, FT는요 3에서 뭐야 지금 3에서 뭐야 운동 방향이 XT는 3에서 운동 방향이 한번 변하지. 그리고 T는 6까지 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위치 자체를 물어보고 있죠. 위치의 변화량은 뭘 얘기한다?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을 의미하지. 그러면 0부터 6까지 얘의 정적분 값은 얼마야? 얘에 대해서 점대칭이었으니까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서로 뭐 할 거야? 같을 거지? 그럼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겠네? 그치? 그럼 점 P는 T는 6에서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원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겠지.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니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까지 온 거니까. 자, 점 Q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인데 둘 다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말이겠네? 그럼 점 Q는 T는 6에서 어느 방향에? 양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자,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Q가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P는 원점 그 자체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0부터 2까지 ft-gt dt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0부터 2까지 ft 빼기 gt니까 결국 여기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지. 이 영역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gt 빼기 ft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 둘은 같다. 맞아요? 맞죠? 우리 눈으로 확인했지. 니은드 동그라미. 디귿 0부터 2까지의 ft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의 넓이다. 2부터 3까지 gt 2부터 3까지 gt 여기의 넓이보다 더 크다면 3부터 4까지면 어디냐? 3부터 4까지 한 요쯤에 있겠지 4가? 3부터 4까지 ft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뭘 비교하는 거냐? 4부터 6까지 gt 4부터 6까지면 여기겠죠? 여기의 넓이는 뭐한데? 더욱 작냐? 이 말이지. 자, 볼게요. 일단 이 부분의 넓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는 얘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를 A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내가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잡으면 여기가 B가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쪽 주황색의 넓이가 이쪽 주황색의 넓이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초록색 부분은 공통이잖아.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결국 A가 B보다 넓다라는 말이겠네? 그러면 A가 B보다 넓다. 맞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 또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4번 니은니은입니다. 끝나네요. 그렇죠? 힘들어. 아닌데. 자, 87페이지로 가셔서 그거 나옵니다. 그죠? 수능형 문제 몇 분 드리면 될까요? 6문제 30분이라고 하면 선 넘은 거야. 6문제니까 내가 방금 30분이라고 하면 선 넘었다니까 40분을 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6문제 한 문제에 4분 24분 20분 드리겠습니다. 왜? 일단 20분 줘볼게요 한번. 자, 시작. 풀어봅시다. 수능형 문제.
됐다. 다 풀었죠? 예? (45분까지) 이번 주 주말에 이 테스트 있는 거 알고 있죠?
1분 남았어요. 자, 1, 2, 3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1, 2, 3번만. 풀던 거 이어서 풀면 되니까. 자, 1번에 30, 2번에 4번, 3번에 30. 자, 세 문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2번이요. 3번이고요. 2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2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C입니다. 여기고요. 자, 색칠한 세 개의 도형 넓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B 빼기 A와 C 빼기 B는 K와 같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죠? 자,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등차 수열. 그렇지. 세 개의 넓이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차가 얼마입니다? K입니다 라는 말인 거야. 자,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K니까 내가 가운데 B의 넓이를 기준으로 식을 써볼게요. 가운데 B의 넓이를 내 마음대로 S라고 잡으면 C의 넓이는 S 플러스 K가 되고 A의 넓이는 S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이 상태로 놓고 한번 풀어보죠. 기억 0부터 A까지, A부터 0까지, A부터 0까지 fx dx의 값이 10이면 0부터 C까지 fx dx의 값은 10입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확인해 봅시다. 자, 얘가 10이라는 말은 S 빼기 K가 10일 때라는 말이겠지. 그때 얘라는 것은 뭐야? 0부터 C까지 정적분의 값이니까 얘는 음수로 얘는 양수로 처리해라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러면 S 플러스 K에서 S를 뺀 거니까 K만 남아야 되지. 이게 10이면 이건 K예요. K가 10입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땡이야. A부터 C까지 fx dx는 10이다. 자, 니은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이래요. 자, 이때 A, B, C는 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를 더했어. 그럼 얘는 뭐하고 같은 거야 결국?
A 더하기 C가 2B하고 똑같은 거니까 3B는 31대라는 뜻이겠지. 즉 B가 11대라는 소리야. 니은의 뜻은 B가 11대. 그럼 그때 A부터 C까지 fx dx라고 하면은 역시 정적분의 값이니까 이 친구만 음수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야? S 마이너스 K 더하기 S 더하기 S 플러스 K인데 B의 넓이만 음수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정적분이니까. 그러면 누가 남나요? K 없어지고 S도 하나 없어지니까 S만 남게 되겠지? 그게 뭐야? B의 넓이가 되는 거야. 얼마? 10이다. 얘는 동그라미. 디귿 A부터 B까지 fx dx A부터 B까지 fx dx가 10이면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fx dx는 10이다. 자,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 빼기 얘가 되겠지? 마이너스 K가 11대라는 뜻인 거죠. 0부터 C까지 fx dx다 하면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결국 K만 남게 되겠네? 맞니? A부터 B까지?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써있죠? 마이너스 10이다 맞죠? 이게 또 동그라미.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니은 두 개가 되겠다. 3번 30번이 아니고 3번. 자, 일단 익숙한 표현 하나 보이죠? fx 플러스 3은 fx와 같다. 네, 주기가 3인 주기함수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fx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대. x의 제곱 더하기 x. 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얘는 0과 2 사이에서. 이때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만큼에서 곡선 fx하고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a,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0이 되도록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를 싹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런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요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위로 볼록이면서 x축과 이점이 0과 2니까 요렇게 생겼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얘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이 나오지. 그렇죠? 얘를 반으로, 얘는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따로 구하면 여기가 3분의 2가 나오고 여기도 3분의 2가 나와. 자, 근데 우리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니까 저 자연수 a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양쪽으로 한 칸씩 늘어나는 구조지.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넓이 a가 만약에 1일 때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a가 1일 때의 넓이를 구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니까 얘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죠. 얼마예요? 6분의 5가 되겠지? 자, 그 다음 a가 2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a가 2일 때는 여기서 좌우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좌우로 한 칸씩 늘어나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겠지. 여기하고 요만큼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위에서 구했던 요 넓이에다가 6분의 5라는 넓이에다가 양쪽으로 하나씩 3분의 2, 3분의 2씩 늘어나게 되는 거지. 얼마 돼요 그러면? 6분의 13이 되지. a가 2일 때는 6분의 13. 자, a가 3일 때 가볼게요. a가 3일 때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한 칸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넓이에다가 요 넓이 6분의 13에다가 왼쪽으로 한 칸이 늘어나면 3분의 2가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한 칸이 늘어나면 6분의 1이 늘어나는 거지. 그럼 이만큼 더하면 얼마가 돼요?
이게 6분의 3이니까 6분의 4니까 6분의 5, 6분의 18, 3이 되지. 자, 포인트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A가 3일 때 넓이가 3이야. 자, 그리고 봐봐. 여기서 지금 자연수가 나왔지.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것은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이야? 30이 되도록이고 얘가 지금 주기함수지. 그럼 늘어나는 넓이는 항상 일정할 거란 말이야. 봐봐. 여기에서부터 A가 4가 될 때라고 하면 한 칸씩 늘어나면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이 늘어나겠지. 그럼 이 늘어난 넓이는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지. 즉 여기서 더 늘어나는 넓이는 이만큼이야. 거기다가 A가 5가 되는 순간 늘어나는 넓이는 이만큼이지. A가 6이 될 때 늘어나는 넓이는 이만큼이지. 그럼 결국 얼마가 늘어나겠어? 총 3만큼 늘어나니까 A가 6이 되는 순간의 넓이는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끝났네? 끝났네? 그럼 넓이가 30이 되는 순간에 A 값은 얼마라는 뜻이야? 30이다 이 소리겠죠. 끝. 네. 규칙성 찾으면 끝나는 거야. 끝. 자, 1번부터 3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4, 5, 6 숙제는 보자. 미적분 숙제가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는 거 같겠지. 개념원리 5장. IPM도 그거 비슷하게 나오니까 얼마 안 되네. 그래. 최고 수준 전까지 한 페이지 남기고 최고 수준 전까지 30문제밖에 안 되니까 다 외울 수 있겠지. 33문제밖에 안 되니까 화요일까지입니다.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13일. 맞나? 13일? 오늘 며칠이야? 10, 11, 12, 13일. 맞네. 3일 동안 30문제면 하루에 10문제씩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지? 엄살 부리지 마. 할 수 있잖아. 수능형 4번부터 해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